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제 구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걸 유념해서 잘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좀 더 기술을 발휘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몇 가지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현재 서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죠.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위에서 들고 찍거나 좀 밑에서 찍거나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랍니다. 또 좌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적인 시선에서보다는 좀 더 색다른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밑에서 위로 올려보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사진, 이런 걸 찍으시는 게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로우 앵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시선이냐면 좀 낮은 시선을 찍는 건데 그렇게 찍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진을 보신 것처럼 왼쪽은 내 눈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낮은 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눈 시선을 보는 좀 찍으면은 보통 우리가 찍던 원형 구도의 일반적인 사진이에요. 근데 낮은 구도, 낮은 시선에서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보고 찍으니까 왠지 땅이 훨씬 더 가깝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키 커 보이는 효과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좀 더 잘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밑에 사진 보시면은 똑같은 연꽃을 찍는데 평범한 시선으로 찍게 되면은 배경이 숲이라 이런 게 있으면은 꽃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거든요. 배경이 가려서. 근데 오른쪽 사진처럼 밑에서 찍으면서 하늘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은 연꽃이 훨씬 더 잘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는 게 바로 로우 앵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거를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커 보이죠? 발이 커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쭉 뻗었을 때는 다리가 훨씬 더 길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롱다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내가 좀 저 사람을 찍어줬을 때 좀 다리 길게 보여줄게 찍어주고 싶어 하실 때는 밑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려놓고 찍으면 될 거고, 반대로 얼굴을 좀 더 작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내 시선에서부터 좀 더 위가 된 지점에서 이렇게 들고 찍어주면 되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사진을 찍는 테크닉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폰에 보면은 다양한 그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백, 뭐 그레이, 뭐 모노크롬 뭐 해가지고 한 가지 색상으로 찍게 하던가 특정 색깔을 부각시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찍으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야경을 찍을 때 사진을 찍게 되면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붉기 때문에 사진도 붉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형광등 모드 같은 걸 써서 찍게 되면은 푸른색을 좀 더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의 사진 또는 아래 사진처럼 붉은 기운을 좀 걷어내면서 조금 창백해 보이긴 하지만 왠지 좀 더 저녁 느낌이 훨씬 물씬 풍기는 이런 사진을 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것처럼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형광등 모드 아니면 백일등 모드 아니면은 뭐 세피아, 뭐 그레이, 흑백 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적당히 섞어서 쓰게 되면은 좀 더 느낌이 다른 새로운 사진들을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진 찍을 때 제일 멋있게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칭을 찾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구도 잡을 때 대칭 또는 균형미를 잡기 위해서 대칭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풍경 사진도 대칭을 갖다가 주고선 찍게 되면 상당히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자, 사진 예를 보여드릴게요. 두 사진 다 두물머리에서 찍은 건데요.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한강변에 비친 구름과 숲이 위에 산 풍경하고 딱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왠지 멋있는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이런 게 대칭을 보고 찍는 건데 사진을 많이 찍어본 사람들 이런 부분을 잘 찾아냅니다. 처음 찍어보신 분들은 아마
뭐가 대칭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실 것 같기도 할 거고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대칭 투영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의 사진도 보면은 연인이 서 있는데 강물에 그대로 비추고 있죠. 그래서 대칭적인 모습을 이렇게 딱 찍어낼 수가 있어요. 왠지 무슨 영화 포스터에 나올 것 같은 사진처럼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바로 이런 대칭적인 면, 투영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뭐 화이트 밸런스 얘기했지만 흑백 사진을 찍거나 흑백 사진 찍기 어려울 때는 아주 흐린 날 사진도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흐린 날 사진을 찍으면요, 또는 역광일 때 사진 찍으면요, 약간 흑백 사진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새연정에서 찍은 건데 이날도 흐린 날이고요. 분명 저는 컬러 모드로 썼어요. 근데 느낌의 역광이고 하다 보니까 실루엣만 남죠. 그러다 보니 전체가 약간 흑백 느낌이 납니다. 흑백 사진의 느낌이 나고 훨씬 더 멋있게 나오죠.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것도 방법인데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조금 가능해요. 그래서 하늘을 적게 하고 땅을, 아니면 하늘을 적게 땅을 땅 쪽으로 프레임이 많이 가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있는 모드를 쓸 수가 있어서 이런 사진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진 찍을 때 이제 구도가 있는데 뭐냐면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 자체의 틀이라고. 근데 이 사진 자체 틀 안에다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예제를 보시면은, 자, 왼쪽에 위쪽 부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액자를 찍었어요. 근데 액자에 또 그림 또는 이게 안에 있는 그 실내 모습인 건데, 이렇게 찍으니까 사진 자체의 프레임도 있지만은 액자의 프레임도 있어 왠지 저 안으로 내가 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걸 갖다가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두물머리든 아니면 어떤 풍경 좋은 데 가면은 사진 액자 모양을 갖다 놓은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강릉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넣게끔 찍는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도 그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폭의 그림을 내가 찍은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프레임 속 프레임인데, 중요한 거는 이 프레임 속 사진을 찍을 때는 산물이 되는 그 프레임 부분하고 내 사진 속에 있는 프레임 틀하고 수직 수평이 되게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약간 대각선에서 찍는다든가 그러면은 보여지는 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닥 멋있는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제 사진을 찍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결국 좋은 사진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사진이란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찍은 사진. 틀어진 것보다는 수직 수평을 잘 맞췄을 때가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같은 데크를 걷는 사람인데 아래쪽은 살짝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 사진은 딱 내 프레임과 수직 수평이 다 맞아요. 이렇게 찍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진 자체가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진은 더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린 자료용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뭐 시간표가 됐던 아니면 어떤 사물들 찍을 때도 많이 유용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선표에 대한 가격 표시 이런 일정표를 갖다 사진을 찍는데, 오른편에 있는 건 살짝 기울어졌어요. 또 왼편에 있는 거는 딱 프레임에 맞춰서 딱 찍었고요. 어떤 게 사진이 더 보기 좋으신가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수직과 수평을 잘 맞췄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게 좋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좋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우리는 사진 속에 여러 개를 다양한 여러 걸 넣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욕심껏. 근데 그러다 보면 사진이 산만해지거든요. 오히려 고수가 될수록 사진에서 많이 비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은 비우고 해서 딱 내가 찍고 싶은 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찍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찍을수록 사진이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자, 또 예시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성당의 사진이에요. 근데 왼쪽에는 성당도 있고 그 앞을 가로막는 철조망도 있고 왼쪽에 건물도 있고 화단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뭔지 그래도 성당인 건 알겠지만 왠지 산만해 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좀 더 다가가서 철조망 같은 거 안 보이게끔 다 찍었고요. 그 다음에 화단도 안 보이게 찍었고 딱 성당 건물만 보이게끔 찍었어요. 어떠신가요? 훨씬 더 단순하지만은 명확해지죠. 어떤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구도를 잡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진 찍는 나가시면 아마도 갑자기 머리 아파 사진 찍기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요런 게 조금 익숙다를 대고 하시면은 훨씬 사진 찍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 사진 좀 찍는구나 라고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사진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 찍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찍으려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행 해설용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요. 같은 지점에서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찍다 하더라도 좌우를 바꿔보고 위아래도 바꿔보고 넓게 좁게 막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보시면은 의도치 않게 괜찮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딱 한 번 찍고 사진 다 찍었어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다양한 제가 알려준 구도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지키면서 여러 번 많은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사진이 정말 옆에 사람들이 너 사진 좀 잘 찍는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진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